안녕하세요. 이의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8번째가 됐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말이 통하는 리더십.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하면서 집단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8강이 되겠는데요. 소통 연수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될 공동체에 대한 이해라든지 리더십, 팔로우십, 소통 역량, 이걸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죠.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1강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는데 9강은 좀 생략을 하고 오늘 8강까지만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말하기에 대한 것, 오늘은 이제 듣는 것과 반응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게 듣는 거와 대답하는 거, 반응하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듣는 것, 여러분 사이먼 앤 가펑클, 이 친구들이 얘기한 여러분 노래 아시죠? Sound of Silence라는 그 노래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귀 기울이지 않고 들으며, 그리고 아무도 감히 그 침묵의 소리를 깨뜨리지 못했지, 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기회가 나시면 이 노래 전체 가사를 한번 쭉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듣는다는 말은 청이라고 그럽니다. 청. 한자로 들을 청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청자가 정말 묘합니다. 굉장히 잘 조립이 되어 있는 글자거든요. 저는 이 듣는 거에 대해서는 청자를 가지고 주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왕자, 사실은 임이라는 뜻이지만은 왕, 또 귀, 눈목, 하나일, 그리고 마음심, 이런 글자를 조합해 놓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나하나씩의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듣는 게 그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자를 만들었는데, 첫째는 왕자죠. 왕자는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죠. 왕처럼 생각한다. 우리가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는 분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내가 우선 말을 많이 하지 않죠. 그 사람 앞에서 집중하게 되고, 어쨌든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으로 보느냐, 하찮은 사람으로 보느냐, 거기서 어떤 듣는다는 것은 시작이 된다,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태도가. 제가 이제 종이를 이렇게, 종이컵을 가지고 펜을 입에 꼽고 이 그림에서 나온 대로 서로 옮겨 주고받는 그런 놀이를 한번 해 봤는데요. 이걸 해보면요, 떨어뜨리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는 이유, 또 잘 전달하는 비결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넘길 때 똑같은 높이에서 받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높으면 이거는 전달이 안 되죠. 그런데 받는 사람이 낮게 자세를 낮추면 그 컵은 전달이 잘 된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낮췄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컵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할 때, 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럴 때 참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understand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under라는 것은 아래로, stand, 그죠? 나를 낮췄을 때 들린다. 이게 토킹 스틱이라는 건데요. 토킹 스틱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스틱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대화를 할 때 이 스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주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이 사람이 얘기할 차례다 그러면 이 사람 앞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3분이면 3분 동안 이야기하도록 돌아가면서 이 스틱을 놓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데요.
참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내가 독점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예방하고 또 고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죠? 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듣는다는 것은 우선 귀를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니까요. 귀를 가까이 하는 거죠.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귀를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죠? 그럼 제 몸이 기울어지잖아요. 그 기울어지니까 경사가 된다. 그래서 기울 경자를 써도 우리가 경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경청이라는 말은 귀를 상대방한테 기울인다. 이런 뜻입니다. 몸의 자세를 그쪽으로 향한다. 이런 뜻이 저절로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대화할 때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의 귀를 상대방에게 기울여 주는 그런 자세가 들을 땐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선을 집중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이 시선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A4 용지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한다면 대화가 안 되겠죠. 눈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의 창이라고 할 정도로 상대방과 나를 이어주는 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상대방한테 집중하고, 그런데 아이 컨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바라본다. 내 눈을 바라보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 동양 사람들은 눈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불쾌하게 하기조차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아이 컨택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이 컨택은 남자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눈을 바라보지 말고 이 정도, 인중이라고 그러죠. 코와 입 사이에 이 정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상대방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표정으로도 말하고 눈으로도 말하고 손짓으로도 말하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봐야지 의사소통이 잘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텔레비전을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TV를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이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라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서 대화를 해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슴을 아예 돌려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훈련이 우리가 의사소통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뭐 짐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이런 자세가 될까요?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이렇게 됩니다. 저나 또 여러분이나 얼마나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인류학자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앞으로 얼마 후에는 사람의 형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벌써 이미 이렇게 돼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자, 그래서 상대방을 늘 바라봐야 된다는 거, 시선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날 많은 전자기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은 뭐로 연결이 되느냐? 시선으로 연결된다. 전선과 시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직 한 사람한테만 집중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옆 사람하고도 또 대화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집중이 안 될 뿐 아니라 이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자기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죠. 그래서 한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라. 집중하라. 늘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한테만 집중하라. 눈이나 귀가 다른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하라.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눈은 딴 데가 있고, 이랬을 때 그걸 바라보는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누군가를 집중해 준다는 건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오늘 이 강의도 여러분들 저를 집중해 주시면 굉장한 서비스가 되겠죠. 내가 상대방과 전적으로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과 전적으로 함께,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낼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자,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말은 활발하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은 휴식 시간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 그렇죠. 자기가 말할 때는 생기 있게 보이지만 상대방이 말할 때는 뚱한 표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는 막 즐거워하면서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뚱 하고 듣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총명할지라도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그 참 듣는 게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말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굉장히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정면으로 보라는 거죠. 그리고 개방된 자세를 가져라. 특히 스마트폰이 굉장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기울여서 이야기하라. 그리고 접촉을 유지하라. 뭐 등등 시선 접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자세를 가져라. 특히 상담을 한다든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 들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듣는다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 입으로 표현하는 단어의 뜻. 상대방이 부부간에 그럴 수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머리 아파. 해가지고 왔는데 그 얘기했을 때 약반은 약 사 먹어. 병원 가. 낮에 뭐 했어? 병원이나 다녀오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글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잘 못하지만, 아프다는 걸 알아주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그 아프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 관심이 아마 그 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왜 이 말을 하는가 그걸 잘 알아차려야 되는데 남성들은 그걸 잘 못하죠. 상대방과 대화할 때 글로브를 하나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글로브라는 것이 이렇게 좁게 하면 볼이 들어오질 않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넓혀야 됩니다. 완전히 크게 넓혀야 상대방의 이야기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죠. 듣는다는 걸 영어로 liste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죠. 글자들을 다 이렇게 조합을 좀 바꿔보면요. silent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입 다물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하지 않고 집중하고 잘 들어주는 거. silent. 한번 여러분 글자를 한번 조합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뭐를 읽는 데서 출발하느냐, 그죠? 상대방이 처한 상황, 또 감정 상태, 필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여튼 들을 때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는 거, 라디오 듣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처한 상황을 읽어내는 기술, 그리고 현재 그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 그리고 뭘 필요로 할 것인가. 배가 고픈 사람한테 밥을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소통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나는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러니까 그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비로소 그 다음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그런 그 전쟁터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버린 노예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줄였을 때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줬잖아요. 그러면서 정보를 다 주고 결국은 가서 그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듣기에 대한 방법을 몇 가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걸 속히 하라는 겁니다. 속히. 빨리. 적극적으로 들어라. 이런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듣지 않았을 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형편없겠죠. 또 대인 관계에서는 관계가 나빠집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럼 아까 내가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단 말인가? 뭐 그런 많은 문제가 나오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공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 상대방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듣지 않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선택적 청취라는 게 있잖아요. 선택적 청취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A, B, C, D, E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C하고 D가 자기한테 굉장히 그 마음에 드는 이야기였을 때 A, B, D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C하고 D만 크게 확대해서 받아들이고 A, B, E 요 세 개는 잊어버리는 거죠. 요 두 개만 받아들이고. 이거 선택적 청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 말씀 공부할 때 자기가 마음에 들고 자기가 동의하는 것만 이렇게 꺼내서 이것이 마치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어느 한 부분만 크게 보고 나머지 부분은 지워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광고 같은 것들을 이런 걸 오히려 이용해서 상대방이 광고주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만 받아들이도록 하는 아주 그런 게 있죠. 어쨌든 선택적 청취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 같아요? 텔레비전 카메라가 어떤 두 사람의 동작을 지금 찍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찍히나요? 네. 어느 한 부분만 찍힐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을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 그림만 보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적군을 잡아서 총으로 해치려고 하는, 위협하는 장면이잖아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어떻죠? 물을 주는 장면이에요. 적군에게. 그러니까 정반대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도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장면이 저렇게 보일 것이고 어떤 장면은 이렇게 보일 것이죠. 예를 들어 축구를 경기하는데 우리나라 선수하고 외국 선수하고 했을 때 그렇죠.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외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선수, 자기네 선수가 잘했고 충돌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선수가 잘한 거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전체를 보면 이런 장면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왜곡해서 어느 한 부분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오류가 생기는 거죠. 상대방을 정확하게 볼 수 없고 상대방이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문회라는 이야기 자주 보시잖아요. TV에서. 청문회가 영어로는요. 히어링이에요. 히어링. 번역을 해보면. 히어링은 듣는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는 어떤 거예요? 거의 듣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5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 4분 동안, 3분 동안 자기가 질문을 하고 1분, 2분 동안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1분 질문하고 4분 동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문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청문회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발언하는 것이 텔레비전 중계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화면에 오래 나오기 위해서 자기가 오래 나오기 위해서 그 발언권을 상대방 걸 내가 뺏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듣는 것에 취약한가를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샨샤댐 건설 이야기인데요. 지금 제가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이제 7월 중순인데요. 중국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져서 좀 이 샨샤댐이 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샨샤댐은 소양강의 13배입니다. 13배. 거기에 저수량이. 그러니까 뭐 상상이 안 가는 큰 댐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뭐 말도 못하는 피해가 오겠죠.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자, 그런데 이것을 준공할 때, 마지막 마무리하고 공사 다 끝내고 준공할 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댐을 건설하는 최고의 공헌자는 이 댐이 건설될 때 계속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막 시민단체라든지 뭐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최고의 공헌자다. 왜냐면 그들이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조금씩 개선하고 하다 보니까 댐이 안전한 댐으로 완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반대할 때 반대 의견을 좀 들으면서 그 일을 추진하면
나중에 그만큼 더 완전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죠. 그런 경우가 많고 우선 내 임기 동안에 또 내가 맡은 동안에 다음에 어떻게 되든 간에 빨리빨리 해치우는 우리의 그 빨리빨리라는 것이 강점도 있지만 취약한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우한폐렴이 처음에 발견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발견된 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최초 발견해서 이걸 신고했다고 할까요? 이 사람은 나중에 상당히 세상을 떠났죠. 리원량이라는 사람, 이 사람.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을 했을 때 말하지 못하게 마스크를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우주선 제가 잊어버렸네요. 아폴로인가요? 그 우주선도요 문제가 있었어요. 핀이라는 그 부품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우주왕복선이 발사가 되면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나사에 있는 전 직원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하지 않고 대통령이 그날 오게 해서 우주선을 발사했고 73초 만에 터졌죠. 4명인가가 귀한 우주인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 우주선의 그 비용이요 우리나라 1년 예산 정도 되는 것이었어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작은 조직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부모님들이 듣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 교회라는 것도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의견을 위해서 듣지 않아서 결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기업들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분들이 누군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 사진 하나씩 들고 있는 이 어머니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어머니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참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뭔가를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들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사회에서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 자녀들 사진을 놓고 이들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일까요? 제가 이거 답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일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주지 못하고 있는 면이 곳곳에 지금 있죠. 나이가 꽤 들으셨죠.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난 사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들의 영정을 들고 있는 이 어머니들의 그 안쓰러운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5월의 어머니들이죠. 5.18.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화면이 떴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 듣는 것에 대해서 여태껏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냥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우리는 영어로 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listening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listen to. 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뭔가 안 들리는데 그 듣고 싶어서 예를 들어 방송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대한 발표인데 사람들이 떠들어서 안 들렸을 때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그 listening.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야죠. 그럼 듣기만 하면 되느냐? 들은 다음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어떤 설교 말씀이라든지 또 어떤 기도회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아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멘을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반응이죠. 의사소통은요,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듣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말하면 듣는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또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듣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면 그 사람이 말한 걸 내가 또 듣고 내가 반응을 하고 그렇게 오고 가고 하다 보면 어떤 관계가 되죠? 좋은 관계가 되죠. 근데 가기만 하고 안 오고 가기만 하고 안 오면 그 두 사람 사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가끔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 방송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방송한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친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화기를 가지고 아파트에 관리하시는 분하고 주민이 계속 전화를 해서 같은 분하고 계속 소통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해지는 거죠. 그럼 바로 이 반응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볼링과 탁구는 다릅니다. 볼링은 핀을 향해서 공을 던져가지고 하나씩 쓰러뜨리는 것이죠. 핀을. 그럼 끝나는 겁니다. 제가 쓰러뜨리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공 가져와서 또 쓰러뜨리고. 가기만 하고 오지는 않아요. 그냥 탁구는 어떤가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서로 떨어지지 않게 살려서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의사소통에서 보면 보울링형이 있고 탁구형이 있어요. 근데 이 보울링형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군대에서 지시만 해요.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시만 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반응을 살펴보지 않아요.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내놓기만 해, 팔기만 하면 그죠? 팔기만 하면 됩니까?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죠. 저도 이제 학교에 이제 교수 식당이 있는데 그곳에 음식이 짜요. 그래서 저만 짠가 했더니 다들 짜대요. 그래서 주인한테 불러서 짜다. 사람들이 짜니까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별로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계속 음식이 짜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봐라. 음식이 어떤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했더니 설문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높은 비율이 나온 거예요. 짠 걸로. 그래서 결국은 음식을 더 싱겁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반응을 안 했더라면 그 음식은 우린 계속 짠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하는 사람이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들 25명이 어떤 상품을 썼을 때 그 상품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25명 중에 몇 명이 이 상품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반응을 할까요? 또 백화점에 갔는데 굉장히 친절하지 못하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친절하지 못한 걸 반응을 해준 사람은 몇 명일까요? 이게 마케팅에서는 25분의 1입니다. 25명 중에 1명만 이야기하고 24명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좀 더 반응을 잘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해야 될까? 그러면 답을 하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거죠. 긍정적인 반응.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좀 재밌게 하려고 하지만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아재 개그다. 아, 맥빠집니다. 저는 애써서 그 얘기를 했는데 반응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유행에 뒤떨어진 얘기인데 왜 저 얘기를 할까? 아,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탄식이 오죠.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고 다음에 얘기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표현을 했을 때, 막 긍정적인 반응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꼬마가 아마 유치원 가는 것 같아요. 엄마하고 같이. 탔는데 이 아이가 참 저를 보면 인사를 그렇게 굉장히 잘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인사 잘하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인사를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이 다음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 되겠다.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니까 할아버지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러면서 엘리베이터 다 올 때까지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른 분에게도 뭐 그렇게 하겠지만 저한테는 저 만나기만 하면 칭찬 드리려고 굉장히 그 인사를 잘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인사 잘하는 아이가 되겠죠.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줬던 선생님이나 선배나 어른들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음악을 좀 하는데 음악도 선생님 덕분에 음악을 잘하게 된 거고 글 쓰는 사람이 된 것도 결국 그 선생님들의 반응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 못지않게 듣고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의 말에 나는 관심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라봐줘야 되고요. 맞장구를 쳐줘야 되고, 제일 그 쉬운 방법은 이거죠. 이렇게 좋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려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죠. 글쎄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꼭 아멘이라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되고 그런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교회 가면 그 아멘 소리를 잘 안 내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고 또 긍정적인 표현하는 방법 중에 좋은 거는 고개를 끄덕거려 주는 거죠. 저도 이제 가급적 설교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거려 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맞장구를 쳐주고 등등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 대화의 1, 2, 3라는 법칙이 있어요. 한 번 말하라는 거죠. 한 번. 그리고 2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문제입니다. 말하는 게 하나라면 듣는 건 둘이다. 그럼 셋째 번엔 뭘까요? 3번 맞장구 쳐줘라. 이러면 정말 잘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일상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글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실 때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성적 좋으면 좋아하시겠지만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부모와 대화하면서 밥상머리에서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 잘하고 그러면 세상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야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좋은 태도. 그래서 어떤 책이 있습니다. 태도의 경쟁력이라고. 태도가 좋으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좋아해요. 그럼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친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응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태도가 나쁜 사람. 우리 교회 생활에 하면서 보면 내가 좀 뭔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뭔가를 표현했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인사하면 인사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인사하고 자기도 그만큼 인사를 안 해주고 간단히 이렇게. 그럼 한 3번 정도 인사하고 나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또 외면하게 돼요. 그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인사하려고 악수 내밀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악수를 받지 않고 지나가고 1번, 2번, 3번, 10번. 그 다음부터는 그분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는데 피하게 되고 이런 그 경험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두 번째는 피드백을 해주려는 거예요. 피드백.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할 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시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피드백. 적극적으로 듣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건 뭐죠?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한다고 쳐보세요. 어제 전 텔레비전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네,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근데 더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그리고 저도 봤는데 참 재밌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대화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겠습니까?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여러분 익혀두시면 좋아요. 상대방이 사용한 말을 내가 사용한다. 저 어제 인천 갔다 왔습니다. 인천 갔다 오셨어요. 인천이란 말을 얼른 써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보셨군요. 제가 어제 지갑을 좀 잃어버렸어요. 지갑을요. 이게 상대방이 한 말의 그 단어를 내가 반복해서 써주는 것입니다. 이게 의사소통에서는 굉장히 상대방한테 좋은 반응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은 것은요,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질문.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반응해 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어제 인천 갔다 왔습니다. 인천 갔다 오셨어요? 인천에 왜 가셨어요? 이거죠. 자, 어제 인천 갔다 왔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제 인천 갔다 왔습니다. 인천 갔다 오셨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인천 갔다 왔습니다. 인천 갔다 오셨어요? 인천은 어떤 일로 가셨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떻게 다음 이야기가 잘
잘 이어지겠는가 보면 이 세 번째 사람하고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이야기가 깊어지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을 어떤 방식을 쓰냐에 따라서 인간관계라든지 뭐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뭐 집사, 장로, 권사, 임직하고 그럴 때 교육시킬 때 이제 이런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님들 양성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이라는 것은요, 상대방 이야기를 매우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낀 건요, 질문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 성적이 좋아요. 네? 다르잖아요.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질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질문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대입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궁금할 때 꼭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길을 몰랐을 때 창문 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걸. 끝끝내 안 물어보고 맹글맹글 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따지는 것 같은 질문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전시장에서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스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뭔가 관심을 갖는 사람은 옆에 있는 안내하시는 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뭘 물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뭐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어볼 수도 있고,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어떤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요? 이런 걸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성경을 그대로 읽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문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책도 좀 찾아보고 질문을 해보고 목사님들에게나 그런다면 훨씬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어머니가 순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이야,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라면, 고추장, 콜라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순이가 4명의 순이가 있어요. 첫 번째 순이는 네, 알겠습니다 하는 순이에요. 이 아이들이 꼭 빼먹고 사와요. 이런 습관을 가진 애들. 근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무조건 그 예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맹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해요. 조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순위는 라면, 고추장, 콜라 사오라고요 하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면 최소한 라면, 고추장, 콜라는 반드시 사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순위가 어떤 순위일까요? 이 순위는 진짜 공부 잘해요. 학교 성적으로 얘기하면은 얘보단 얘가 훨씬 공부 잘합니다. 어떤 아이일까요? 라면 몇 개, 무슨 라면, 그죠? 고추장은 어디 거, 양은 얼만큼, 이런 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걸 찾아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와 이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게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관심을 갖고 이런 걸 좀 알아보면 굉장히 많은 걸 얻어낼 수가 있어요.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도 그렇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질문을 잘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요? 하고 물어보면 왜요는 일본 사람들 잡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답하는 것 상당히 싫어하죠. 답을 말해버렸는데 네 번째 순위가 어떤 아이냐면은 엄마 뭐 만들려고 이거 사오라는 거예요? 목적을 물어보는 거죠. 목적. 얘는요 진짜 대단한 수준의 아이입니다.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병을 고쳤구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구나. 달달달 외워서 밑줄 치고 중요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을까? 왜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사람을 고쳤을까? 왜 저기서는 안 고쳤을까?
그러면 원인도 알아보고, 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사랑하라고 그랬을까? 이유를 물어보면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생대모양이 왜 이 말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질문할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고, 질문 연습을 많이 시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지시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떡볶이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알아서 사와라 하고 10,000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떡볶이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로봇같이 시키는 대로만 하도록 가르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과목을 들으시고 내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써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카카오톡에 말통 리더십이라는 데를 들어가셔서 참여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서 답변도 달아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 한 줄 소감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교회 내 리더가 갖춰야 될 것은 굉장히 많고 넓죠. 우선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그리고 리더십, 팔로우십이 뭔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역량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왔죠. 혹시 지금 이 단원만 보신 분들은 제1강부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제1강에서는 말문을 열고 소통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소통하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은 된가, 그리고 거기에 왜 소통이 중요한가, 그 다음에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는 동굴에서 좀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4강과 5강에서 이렇게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강에서 기질의 차이, 7강에서 8강에서 말하는 것, 듣는 것, 답하는 것.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 말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듣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하고 듣고 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죠. 답을 하는 사람은 고수입니다. 그죠? 근데 말하기만 잘하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직업에 대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아나운서들이 말은 잘하지만 그런 소통을 잘하느냐? 그건 별개 문제예요. 소통이라는, 말하기라는 것은 자기가 표현만 잘하기 때문에. 강의하는 저도 말하기는 웬만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말을 잘 듣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남의 말에 잘 제대로 반응을 해주느냐는 문제,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잘했을 때 진짜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 9강은 사정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조금 패러디한 건데, 내가 너희와 소통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소통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패러디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하고 소통해야죠. 그 소통 과정의 주제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디, 속히, 듣기는 속히 해야 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역시 패러디를 보면 항상 소통하라, 쉬지 말고 소통하라, 범사에 소통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또 더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이의용 TV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면 또 다른 강의 내용을 여러분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이 통하는 리더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